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 서울 한남동 TK그룹 본가의 거대한 철문 앞,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은 채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53세. 30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아온 여자.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저택의 문을 두 주먹으로 두드리며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제발요. 하지만 빗소리만이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점점 공허해지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최첨단 유리로 된 TK그룹 회장실, 같은 여자가 고급 정장을 입고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서에 사인을 하며 박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1년 전 그 비극적인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1995년 봄, 23살의 박순자는 고아원 출신의 평범한 카페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TK그룹 2세인 김태준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태준은 순자의 순수함에 반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어머니 강미숙 회장은 달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강 회장은 순자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고아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고? 내가 뭘 믿고?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태준 씨를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랑?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게 우리 아들한테 뭘 줄 수 있어? 출생신고서 한 장 없는 주제에 족보에도 없는 것이. 앞으로 잘 들어. 내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단 하나 아들을 낳는 것뿐이야. 그것도 건강한 아들로 말이야. 그것도 못하면 넌 그냥 버려질 쓰레기에 불과해.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태준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은 성사됐고 다행히 순자는 1년 만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준호. 그 아이는 순자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순자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손주가 생기자 순자를 완전히 하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물이 미지근하잖아. 다시 데워와. 새벽 5시 강 회장의 세안용 물 온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야를 집어던졌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물을 다시 데워왔습니다. 발 씻을 물도 준비 안 했어? 내가 뭐하는 며느리야. 밤 11시 강 회장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어김없이 발을 씻겨줘야 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드렸습니다. 30년 동안 순자는 이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혼자서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했고 가족들은 그녀가 차린 밥상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순자 혼자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태준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아내를 감싸려 했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가정부를 더 고용하시죠. 하지만 강 회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내 아내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혼할래? 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쥐고 있는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태준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해하던 남편은 어느새 어머니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당신이 좀 더 노력해야지. 이 집안 며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인 줄 알았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준호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8배 나이에 TK그룹 전략기획실장이 됐습니다. 강 회장도 손주만큼은 아꼈습니다. 역시 우리 준호야. 할머니 자랑이야. 하지만 그 애정도 준호가 후계자 자리를 위협받기 전까지였습니다. 문제는 태준의 동생 김태민이었습니다. 태민은 강 회장의 둘째 아들로 형보다 5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야심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형수님, 요즘 준호가 회사 일로 바쁜가 봐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태민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도끼를요. 그리고 그 도끼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2024년 가을, 준호가 대형 건설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터졌습니다. TK그룹 차기 후계자 김준호 이사, 뇌물수수 의혹, 검찰, 김준호 이사 소환 조사, 준호는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준호 명의의 비자금 계좌, 고급 시계와 명품 가방 영수증, 심지어 녹취록까지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안 했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했든 안 했든 이미 그룹 이미지에 금이 갔어. 당분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어머님, 아니 회장님, 준호는 정말 결백합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순자가 무릎을 꿇었지만 강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회사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진 것입니다. 경찰은 자살 시도로 결론지었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들을 밀었다는 것을요. CCTV는 묘하게도 그날만 고장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깨어날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밤낮 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준호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강 회장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냉정한 시어머니라도 손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도와주겠거니 하고요. 하지만 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병원비 지원은 이번 달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넌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무슨 말씀을? 준호 때문에 그룹 이미지가 얼마나 망가졌는데. 게다가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저런 불상사가 생긴 거 아니야. 다 내 책임이야.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준호는 정말 억울합니다. 누군가 모함을 한 겁니다. 모함?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모함이야. 그리고 설령 모함이라 해도 그렇게 당할 정도로 멍청했으면 그것도 내 잘못이지. 강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30년간 우리 집안 발 씻겨주고 밥 해준 게 내 공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내가 이 집에 있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였을 뿐이야. 이제 그 의무도 끝났어. 오늘 밤까지 짐 싸서 나가. 어머님, 제발. 순자가 강 회장의 치마를 붙잡았지만 강 회장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손주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이 집안에서 죽은 목숨이었어. 내 천한 피가 어디 가겠니? 고아 주제에 30년이나 버틴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그 말을 끝으로 강 회장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30년간 참고 견디고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TK그룹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이미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철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 그 순간 순자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심으로, 빗물에 젖은 채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다리세요, 어머님. 제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순자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남편 태준도, 시동생 태민도, 심지어 강 회장조차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단 한 곳에만 들렀다는 것을요. 남편의 서재.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밤 순자가 본가 서재에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그녀는 평소 남편 태준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만년필. 김동진 전 회장.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TK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순자는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며느리로, 사람으로 대해준 분이었으니까요. 순자야, 고생이 많구나. 미숙이가 성격이 좀 그래. 조금만 참아라. 시아버지는 늘 순자에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후 집안은 완전히 강 회장의 천하가 됐습니다. 서재 책장 깊숙한 곳, 유리 케이스 안에 고이 모셔진 만년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검은색 몽블랑 만년필.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만년필 뚜껑을 열자 안에 잉크 대신 작은 금속 물체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열쇠.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쇠는 뭘 여는 거지? 서재를 살펴보던 순자의 눈에 시아버지의 책상 서랍이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못했던 서랍. 강 회장조차 열쇠를 찾지 못해 포기했던 그 서랍.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가죽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툼한 검은색 장부, 다른 하나는 편지 한 통. 순자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시아버지의 육필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단 하나뿐인 혈육일 것이다. 나의 딸 순자에게.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 무슨 소리지?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1972년 겨울 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희.
하지만 나는 이미 강미숙과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룹을 위해 그 결혼을 파기할 수 없었다. 영희는 혼자 너를 낳았고 생활고 끝에 너를 고아원에 맡기고 세상을 떠났다. 나는 너를 찾기 위해 20년을 헤맸지만 기록이 없어 찾을 수 없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신기한 것이어서 내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왔을 때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내 어머니 박영희와 똑같은 눈빛.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확실했다. 너는 내 딸이 맞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내가 이미 태준이를 사랑했고 진실을 알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뻔했으니까. 편지를 읽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순자야. 아버지가 비겁했다.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대신 이것을 남긴다. 이 장부에는 강미숙이 지난 30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가 담겨 있다.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그녀는 내가 죽기 직전 나를 죽이려 했다. 심장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도 이 안에 있다. 순자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적으로 내가 내 유일한 혈육이다. 태준이는 강미숙이 불임이었을 때 몰래 입양한 아이다. 물론 태준이도 모른다. 나도 결혼 5년 차에 우연히 알게 됐다. DNA 검사 결과도 이 봉투 안에 있다. 법적으로 TK그룹의 모든 지분은 내게 상속된다. 유언장도 함께 넣어둔다. 순자는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여러 장. 김동진과 박순자, 친자 확률 99.99%. 김동진과 김태준, 친자 확률 0%. 그리고 공증된 유언장. 본인 김동진은 본인의 모든 재산과 TK그룹 지분 51%를 친딸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며느리로 살았던 이 집. 사실은 자신이 진짜 상속자였던 겁니까?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이 진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 몫이다. 복수를 선택해도 용서를 선택해도 아버지는 내 편이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못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내 딸.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순자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3일 후 강 회장은 TK그룹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1년의 사태로 인해 저는 김준호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차기 후계자는 제 둘째 아들 김태민 전무로 결정했습니다.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강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준호를 제거하고 태민을 후계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강 회장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더 큰 시나리오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요. 한 달 후 TK그룹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위스 비밀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강 회장 개인 명의로 숨겨둔 500억 원. 국세청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고 계좌는 즉시 동결됐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 계좌를 알았지? 강 회장이 격리 담당 이사를 다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파악이 안 됩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강 회장이 30억을 주고 구입한 피카소 그림이 가짜로 판명된 것입니다. 감정 결과 이 작품은 정교한 모조품입니다. 실제 가치는 200만 원 정도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림을 판 화랑 주인은 이미 잠적한 상태. 추적해보니 유령 회사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계속됐습니다. TK그룹이 진행 중이던 대형 개발 사업,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돼 사업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누군가 관련 서류를 환경부에 제보한 것입니다. 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히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태민이 긴장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배우를 찾아. 당장.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배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보가 익명으로 이뤄졌고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병원 중환자실, 의식불명 상태의 준호. 매일 찾아오던 순자가 어느 날부터 사라졌습니다. 대신 낯선 여자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 그녀는 병원비를 대신 내고 준호를 돌봤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여자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채무자입니다. 오래전 빚을 갚으러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간호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매일같이 병실에 왔고 준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준호야. 엄마가 곧 모든 걸 되찾아 줄게. 2개월이 흘렀습니다. TK그룹은 연이은 악재로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이사회는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고 강 회장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날 밤 강 회장의 집무실, 익명의 소포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비서가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발신자 불명의 소포입니다. 강 회장이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과거가 궁금하시면 재생해 보세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0년 전 김동진 전 회장의 서재. 누군가 몰래 촬영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 회장이 남편의 심장약을 다른 알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동진 전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장면까지.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영상이 끝나고 검은 화면에 흰 글씨가 떴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강미숙 씨. 아니, 살인자 강미숙 씨. 강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강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자신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수자. 강 회장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태민, 심지어 오래 일한 비서까지. 하지만 정작 순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약하고 무능한 며느리. 30년간 자신의 발이나 씻겨주던 하찮은 여자. 설마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우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강 회장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3개월 후 강 회장은 태민을 불렀습니다. 태민아,
이번 주 안에 준호 관련 서류를 정리해라. 법적으로 완전히 후계 구도에서 배제시킬 거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내 표정이 아주 볼만하구나. 그 말은 사실 태민이 아니라 며칠 전 병원에서 마주친 그 낯선 여자를 향한 독백이었습니다. 준호의 병실을 나오는 그 여자.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그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순자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잖아.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자가 이미 TK그룹 지분 51%의 합법적 소유자라는 것을, 그리고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4개월째 TK그룹의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여전히 배우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강 회장은 비서들을 다그쳤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든 제보가 너무 정교하게 익명 처리돼 있습니다. 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내부 인물이란 소리 아냐? 우리 집안 일을 이렇게 상세히 아는 사람은 내부에 있다고. 바로 그때 태민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태민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제신문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TK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강미숙 회장 횡령 및 배임 혐의 조사 대상. 강 회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누군가 검찰의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모두 다요. 말도 안 돼. 그 자료들은 내 금고에 보관돼 있는데. 강 회장이 급히 비밀 금고로 달려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장부, 모든 증거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바로 그때 강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미상.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지만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는... 순자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약하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제가 뭘 했는데요? 그저 진실을 세상에 알렸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지난 30년간 저지르신 일들을요. 강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압니다. 너무 잘 알죠. 남편을 독살한 살인자, 조카를 함정에 빠뜨린 음모가, 며느리를 30년간 학대한 가해자. 그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아. 내 변호사팀이 다 처리할 거야. 그럴까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순자가 말을 마치자 강 회장의 이메일로 파일 하나가 전송됐습니다. 강 회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김동진과 김태준, 친자 확률 0%. 강 회장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어머님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죠. 태준 오빠가 실은 어머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어머님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몰래 입양한 아이라는 것.
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건 절대 세상에 나갈 수 없어. 그룹이 무너져. 그래서 더 재미있죠. 어머님 선택하세요. 살인자로 감옥에 가시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모든 걸 잃으시든지. 너 정말. 순자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입니다, 어머님. 30년간 제가 어머님 발을 씻겨드리고 온갖 모욕을 참으며 산 시간이요. 이제 그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 회장은 변호사팀을 대동하고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회장님, 이 계좌는 회장님 명의가 맞습니까? 강 회장이 서류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을 본인 명의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강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검찰 조사까지 받으시다니. 강 회장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친아들이라 믿고 키운 아이. 하지만 사실은 남의 자식. 그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곧 해결될 거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이사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머니가 회장직에서 물러나셔야 한다고요. 뭐라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준아, 너마저 날 버리는 거야?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태준은 방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권력을 휘둘렀던 여자. 이제는 아들에게조차 버림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편 다른 곳.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순자는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TK그룹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계속 하락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자 40대 후반의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정우진이었습니다. 순자 씨,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정우진이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김동진 전 회장님의 유언장 공증 서류입니다. 그리고 TK그룹 지분 51%에 대한 법적 소유권 증명서요. 순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순자 씨가 TK그룹의 최대 주주입니다. 언제든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장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강미숙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순자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강 회장이 발악할수록 무너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테니까요. 정우진이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개월 전 처음 순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가련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냉철하고 계획적이고 강했습니다. 참, 준호 씨는 어떻습니까? 순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곧 깨어날 수도 있대요. 다행이네요. 정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연락 주시면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정우진이 나간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4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날 밤을, 그리고 남편의 서재에서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을. 순자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김동진 회장의 친딸이라니. 30년간 며느리로 살았는데 사실은 진짜 상속자였다니.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긴 장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미숙의 모든 범죄 기록, 횡령한 금액만 3천억 원, 탈세액은 5천억 원,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 남편 김동진을 독살한 증거까지. 순자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들고 정우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우진은 김동진 전 회장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순자가 유 원장과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정우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순자 씨가 회장님의 딸이었다니. 정우진은 즉시 순자를 도왔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증거를 정리하고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자 씨, 복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드러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천천히 하나씩 조여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조이듯이요. 강미숙 씨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4개월간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강미숙의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장부에 모든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가짜 미술품. 강미숙이 비싼 돈 주고 산 그림들이 실은 대부분 가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일부러 가짜 화상을 소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언론에 흘렸더니 강미숙의 감시관이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 취소,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불법 개발이었습니다. 증거를 환경부에 제보하자 즉시 사업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순자는 강미숙이 쌓아 올린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환자 보호자이신 최 선생님 맞으시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뇌파가 안정되고 있어요. 곧 의식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준호가 깨어날 수 있나요? 네, 희망적입니다. 내일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모든 걸 되찾아 줄게. 내가 억울하게 빼앗긴 모든 것을,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엄마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환자분이 어젯밤부터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순자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준호. 그의 손가락이 정말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들려? 곧 깨어날 수 있어. 조금만 힘내. 바로 그때 준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준호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우리 아들 돌아왔구나. 준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그리고 저는 왜 여기? 순자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줄게. 지금은 쉬어.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실을 나와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깨어났어요. 정우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순을 밟을 시간이에요.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내일 당장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30년간의 굴욕, 4개월간의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순자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TK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이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소집한 건가? 아니, 최대 주주 명의로 소집됐다던데? 최대 주주? 그게 누군데?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 회장도 황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한 거야?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회장님,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식 최대 주주의 요청이라서. 최대 주주? 내가 최대 주주인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걸이. 바로 박순자였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는? 순자가 강 회장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내가 여기 왜? 당장 나가.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박순자 씨의 법률 대리인 정우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TK그룹 최대 주주인 박순자 씨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최대 주주는 나라고. 정우진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사님들, 이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들이 각 이사들에게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펼쳐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동진 전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공증된 정식 문서입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김동진은 본인의 모든 재산과 TK그룹 지분 51%를 친딸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친딸? 박순자가 김동진 회장의 딸이라고?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위조야. 위조 문서라고. 정우진이 차분하게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입니다. 2군데 다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이며 모두 동일한 결론입니다. 박순자 씨는 김동진 전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서류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다면 정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법적으로 박순자 씨가 TK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강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태준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강 회장은 태준을 밀쳐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시아버님께서 유독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땐 그저 좋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죠.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시아버님은 비밀리에 저와 DNA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셨죠. 제가 평생 찾던 딸이라는 것을요. 강 회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딸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순자가 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어머님. 아니, 이제는 어머님이라 부를 이유가 없겠네요. 강미숙 씨. 뭐라고.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김동진 회장의 친딸이자 TK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미숙 씨, 당신은 30년간 진짜 상속자인 저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제 발을 씻기고 온갖 굴욕을 주고 결국엔 쫓아내기까지 했죠.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뿐만 아니라 당신은 제 아버지 김동진 회장을 독살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독살이라고? 정우진이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10년 전 김동진 회장님 서재의 CCTV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미숙이 남편의 심장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장면. 그리고 며칠 후 김동진 회장이 쓰러지는 장면. 이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살인 아닙니까?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강미숙 씨의 회장직 즉각 해임과 제가 TK그룹 회장직을 승계하는 것을요.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하지만 표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1표. 강미숙의 회장직 해임과 박순자의 회장직 승계가 가결됐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회장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그 자리를 막아섰습니다. 비키라고.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키세요, 강미숙 씨. 이제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좌절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강 회장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경비원들은 묵묵히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가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이사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23살 카페 직원이었던 자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10대 그룹 회장이 된 자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순자의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될 사람.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순자, 아니 당신. 순자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오셨어요?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체 뭐야? 당신 정체가 뭐야? 30년간 우리가 뭐였는데? 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3개월 전까지 몰랐어요. 제가 시아버님의 친딸이라는 걸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죠.
전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엔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니 강미숙 씨가 저를 학대할 때 당신은 그저 외면했죠.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 3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쓰러졌을 때도 당신은 어머니 편이었어요. 제가 쫓겨날 때도 당신은 방관했죠. 태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 주세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 지금 이혼하자고?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사랑도 신뢰도. 순자야, 제발. 우린 30년을 함께 했잖아. 태준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그 30년이 제겐 지옥이었어요. 이제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태준 앞에 놓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될 사람.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미숙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살인 교사, 횡령, 배임 혐의.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강미숙은 구속됐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TK그룹 전 회장 강미숙, 남편 독살 혐의로 구속. 재벌 2세 며느리 알고 보니 진짜 상속자였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다른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미숙의 둘째 아들, 태민. 그는 형수가 회장이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비밀리에 몇몇 이사들을 만났습니다. 순자는 경영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녀에게 회사를 맡기면 망합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태민은 순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순자가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요. 순자의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태민 전무가 이사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민 씨는 조급해요. 조급한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잡으면 돼요. 며칠 후 태민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것입니다. 안건은 박순자 회장 불신임.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도 태연했습니다. 주주총회 날짜를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비서가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가시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순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순자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순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상태가 많이 좋아졌구나. 덕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챙겨줘서. 준호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회장이 된 것도, 강미숙이 구속된 것도. 순자는 아들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렇게 1시간 동안 순자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그럼 내가 당한 일도 할머니가 배우였던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준호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되찾았잖아요. 순자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그날 밤 순자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주주총회 당일 TK그룹 본사 1층 대강당 5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회장이 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태민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TK그룹 전무이자 창업주의 차남인 김태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현재 회장직을 맡고 계신 박순자 씨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경영 능력은 전무합니다. 그분은 30년간 가정주부로만 사셨습니다. 기업 경영 경험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분에게 10조 원 규모의 그룹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태민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박순자 씨가 회장이 된 후 한 달간 우리 그룹 주가는 15%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겁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박순자 씨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실질적 경영은 경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자고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주들이 태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박순자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뒤로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자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태민 전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경영 경험이 없습니다. 30년간 가정주부로만 살았죠.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30년간 이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펴봤으니까요. 순자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태민 전무님,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아십니까? 태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시장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서.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로 악성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익명 기사, SNS 댓글들, 모두 TK그룹과 박순자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시글의 IP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순자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발신지 주소가 떴습니다. TK그룹 본사 15층, 바로 태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순자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민 전무님이 일부 이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내용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형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주가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민 전무, 당신은 사익을 위해 회사를 망치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가 하락의 진짜 이유입니다. 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개월 전 준호가 쓰러진 그날, 건물 옥상, 태민이 준호와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형님은 이제 끝이야. 후계자 자리는 내 거라고. 영상 속 태민이 준호를 밀치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준호가 난간에 부딪혀 떨어지는 순간 강당이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태민 전무가 조카를 밀었다고? 태민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난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 미수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태민이 주저앉았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경영은 없지만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집안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회사를 위하는지, 누가 사익만 챙기는지 모두 봤습니다. 주주들이 순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 제가 회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물러나겠습니다. 순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박순자 회장을 지지합니다. 다른 주주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지합니다.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박순자 회장 불신임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든 사람은 채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분?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박순자 회장 불신임안은 부결됐습니다.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단상에서 내려와 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 전무, 당신은 해임됩니다. 그리고 준호를 해친 죄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경비원들이 태민을 에스코트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형님. 태민이 태준을 불렀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민은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순자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바로 그때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강미숙 씨가 탈출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호송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틈에 도주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색 중이지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즉시 준호 병실에 경호원을 배치하세요. 그리고 제 집도 경비를 강화하고요. 알겠습니다. 순자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전화 좀 받아. 하지만 계속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순자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빨리, 더 빨리요.
기사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준호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꽃병이 널려 있었습니다. 준호.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환자가 어디 갔어요? 30분 전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환자분 어머니라고 하셔서.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미숙이었습니다. 그녀가 준호를 데려간 것입니다.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강미숙. 내 아들이 보고 싶으면 한남동 본가로 와. 혼자. 경찰 부르면 아들 죽는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본가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말렸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안 돼요. 준호가 위험해요. 순자는 혼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남동 본가. 30년을 살았던 집. 그리고 4개월 전 쫓겨났던 그곳. 순자는 다시 그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강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소파에 손이 묶인 채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순자가 달려가려 했지만 강미숙이 과도를 준호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움직이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의 목을 그어버린다. 순자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강 회장, 아니 강미숙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진정하라고. 강미숙의 눈은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 내가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갔잖아.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빼앗았잖아요.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제 인생을 빼앗았잖아요. 내 아버지? 김동진은 내 남편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권력과 돈이 필요했을 뿐이죠. 강미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난 사랑 같은 거 믿지 않아. 이 세상엔 힘만이 전부야. 그렇게 살아서 행복했어요? 강미숙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행복?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난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잃었잖아요. 순자의 말에 강미숙이 분노했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없었으면. 강미숙이 과도를 더 세게 준호의 목에 눌렀습니다.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강미숙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가져갔으니 난 내가 가장 아끼는 걸 가져가겠어. 그 순간 강미숙이 과도를 치켜들었습니다. 준호를 찌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몸을 날렸습니다. 찰칵. 과도가 순자의 팔에 꽂혔습니다. 엄마. 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는 아픔을 참으며 강미숙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몰래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강미숙, 무기를 내려놓고 손들어. 강미숙이 과도를 놓았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준호에게 달려가 묶인 손을 풀어줬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 피가. 순자의 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강미숙이 끌려가면서 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끝난 것 같지? 내가 죽더라도 너 하나는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껴안았을 뿐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봉합수술을 받고 그날 밤 병실에서 쉬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미숙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벌가의 추락, 며느리의 반격.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사건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강미숙이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회장이었던 여자. 이제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미숙에 대한 혐의는 살인교사, 횡령, 배임, 탈세, 그리고 살인미수입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강미숙은 2015년 3월 남편 김동진의 심장약을 고의로 바꿔치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회사 자금 3천억 원을 횡령했으며 5천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장부, 계좌 내역.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치소에서 탈출하여 피해자의 손자를 인질로 잡고 살해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강미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강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강미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다 조작됐을 수도 있죠. 박순자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든 거라고요. 재판장이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박순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순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순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며느리였고 현재는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학대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순자가 30년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강 회장의 세안용물을 준비했던 일, 밤 11시까지 발을 씻겨드려야 했던 일, 명절마다 혼자서 20가지 음식을 준비했던 일,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야 했던 모욕. 구체적으로 어떤 학대를 받았습니까?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강 회장님은 제 준비한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을 엎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저를 하인처럼 부렸고 실수라도 하면 손님들 앞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부엌에서 혼자 식사했습니다. 가족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순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다쳤을 때 저를 쫓아낸 것입니다. 아들이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비 지원을 끊고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강미숙이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잖아.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강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군데. 고아 주제에 재벌가 며느리 됐으면 감사해야지. 순자가 강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감사요? 30년간 제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휴가 하루 없이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인가요? 강미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검사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 김동진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회장님께서 계속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약을 드셔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죠. 그때 피고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강 회장님은 오히려 남편이 과로 때문이라며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은 본인이 직접 챙기셨죠.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김동진 전 회장님이 복용하던 심장약입니다. 감정 결과 이 약은 진짜 심장약이 아니라 비타민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CTV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미숙이 남편의 약을 몰래 바꿔치기 하는 장면. 그리고 일주일 후 김동진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장면. 방청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미숙이 끌려나가면서 순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순자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법정을 나온 순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분이 어떠십니까? 순자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슬픕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이렇게 끝나다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TK그룹 본사. 순자가 부재 중이던 사이 회사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배신한 것입니다. 태민과 손잡고 순자를 끌어내리려던 이사들. 그들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회장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신제품 개발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뭐라고요? 이번 달 출시 예정이던 신제품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보다 일주일 먼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유출했죠? 조사 결과 기획이사 정석환 씨로 밝혀졌습니다. 정석환, 태민과 가까웠던 이사였습니다. 순자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정석환도 떨리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석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석환 이사, 당신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순자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신과 경쟁사 임원의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약속한 2억 원 입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자료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석환의 목소리가 명확했습니다. 정석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석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민 전무님께서
회장님을 끌어내리면 저를 부회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평생 쌓은 명예를 버렸군요. 정석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석환 이사는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경비원들이 정석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순자가 남은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겠죠? 지금 자백하면 선처하겠습니다. 2명의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순자는 그들도 모두 해임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배신자들이 떠나고 충성스러운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유출된 신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자는 개발팀을 불렀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제품을 베껴서 먼저 출시한다면 우리 제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발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면 최소 6개월은.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는 어떨까요?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개발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라면 한 달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예산은 제한 없습니다. 개발팀이 달려나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위기는 계속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이 TK그룹에 대출 회수를 요청한 것입니다. 강미숙 사건 이후 그룹의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수 금액만 5천억 원.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5천억을 마련하려면 부동산이나 계열사를 매각해야 합니다. 순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산을 매각하면 그룹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납니다. 바로 그때 정우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동진 전 회장님께서 해외에 숨겨둔 비상 자금입니다. 1조 원 규모입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전 회장님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성해 두신 겁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정당한 상속자이시니 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순자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1조 원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시는군요. 순자는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회사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한 달 후 TK그룹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출시 첫날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순자의 첫 승리였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박순자 회장,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TK그룹, 새로운 도약 시작.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순자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아버지 김동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회사를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로 만들겠다고. 정의롭고 따뜻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로. 새로운 TK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2주 후 강미숙의 선고 공판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시 한번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사건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자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나는 거야.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강미숙이 마지막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2주 전보다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미숙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을 독살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조카를 살해하려 했으며 구치소에서 탈출하여 인질을 잡았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강미숙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30년. 강미숙이 순자를 괴롭힌 세월과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강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녀가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강미숙은 순자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순자,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순자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강미숙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순자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순자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정의가 승리한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족이 무너진 날이기도 합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자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태준을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남동의 한 조용한 카페.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순자가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는 의미 없어요. 알아. 하지만 하고 싶었어. 30년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순자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선택을 해야 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당신은 매번 어머니를 선택했죠.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어. 그룹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 순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시간이에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준호는, 우리 아들은 내가 볼 수 있을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당신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죠. 고마워. 태준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순자도 서명했습니다. 30년의 결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순자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순자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남기지 않고 3개월 후 TK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순자는 회사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먼저 투명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강화했습니다. 다시는 강미숙 같은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30년간 하인처럼 살았던 순자는 직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처음에는 이사들이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합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6개월 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급상승했고 생산성도 올랐습니다. 이직률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환원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김동진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김동진 교육재단. 이 재단은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첫 장학생 선발식 날, 순자는 50명의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꿈과 노력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고아 출신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는 이 재단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순자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마침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순자를 기다리던 준호.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해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밝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축하해.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회사 일을 배우고 싶어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엄마가 이렇게 훌륭하게 회사를 키우셨는데 저도 돕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천천히 해도 돼. 내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기획팀에 배치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배우라는 의미였습니다.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1년 후 T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대강당에 전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년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앞으로도 TK그룹은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순자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준호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순자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 저도 엄마가 행복한 모습 보니까 좋아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 모든 걸 버틸 수 있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저도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강미숙 수감자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순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할머니야. 순자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강미숙을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본 강미숙은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됐고 등은 굽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강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르셨다면서요? 강미숙이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미숙의 입에서 사과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1년을 지내면서 많이 생각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를 30년간 괴롭혔던 것, 동진을 죽인 것, 준호를 해치려 했던 것, 모두 내 잘못이었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 평생 권력과 돈만 쫓았어.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몰랐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강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순자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미워했어요. 30년간 당한 모든 것들 때문에. 강미숙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미움은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니까요.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건강하세요, 강미숙 씨. 순자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강미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TK그룹은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순자의 투명 경영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준호는 이사로 승진했고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는 아버지 김동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순자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켜봤죠? 제가 아버지의 회사를 잘 지키고 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복수는 더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도 있고, 보람 있는 일도 있고, 저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서는 순간, 멀리서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아들에게 걸어갔습니다. 30년간의 고통, 1년간의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박순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5년 후 TK그룹 본사 앞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김동진 전 회장의 동상이었습니다. 제막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자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 동상은 정직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우리 아버지 김동진 회장님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가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TK그룹은 영원히 이 가치를 지키겠다고. 순자가 제막끈을 당겼습니다.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순자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박순자의 시대, 사랑과 정의가 이기는 시대.